자, 올바른 투자 천대표 장중일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급등했고 급락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안에서 분명히 수익의 꼴이 보이는 종목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종목은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이에요.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게임 관련된 종목입니다.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이고 게임주다. 이 종목이 오늘 올라간 이유는 이 이유죠. 오늘 쿠키런 모험의 탑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어요. 새로운 신작이 출시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의미 있는 이야기죠.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52주 신고가라는 표현은 뭘 말한다? 해당 종목의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저항의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데브시스터즈 오늘 시장에선 상한가로 뭐 거의 마감할 것 같아요. 상한가로 마감할 것 같은데 거래량도 터지고 상한가 마감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52주 신고가 해당 종목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저항의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다가 거래량이 붙는데 주된 해당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된 세력이 누구다? 매집봉 세우면서 외부 세력의 움직임이 좀 포착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다? 데브시스터즈 내일 시장에서도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 무슨 움직임이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 여부에 따라서 내일 바로 공략해봐도 좋을 꼴을 보이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바로 봐볼게요.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제가 정말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대원화성은 좀 봅시다. 일단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좀 올라간 이유는 오늘 아침부터 좀 뜨거웠던 내용이죠. 리비안 관련주로 묶이면서 거기서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좀 상승된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 폭스바겐 그룹에서 리비안에 26년도까지 7조 원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이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데 애시당초 이 재료가 전일 미증시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개장할 때부터 이 종목은 20% 이상 갭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 갭상승해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뭐 대략 한 상한가 터치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24% 정도 상승하고 좀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나를 봐야겠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데브시스터즈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상 차트적으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게다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이 이때까지 우리 투자자들한테 보여준 모습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 길게 윗꼬리 길게 윗꼬리 길게 윗꼬리 길게 윗꼬리 길게 상승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승 탄력을 받고 계속적으로 올라가 주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은 사실상 우리한테 보여준 그림이 이때까지 보여줬던 과거의 데이터가 썩 좋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해당 종목의 현재의 가격 라인 1875원이라는 라인 자체가 어떤 자리이냐, 다른 저항 라인이 없이 계속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가격 라인이 아닙니다. 앞에도 상당히 많은 저항의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올바른 투자 천대표가 마냥 좋아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시총이 1000억도 되지 않아요. 스몰캡의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목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들은 좀 그 시그널들이 좀 흐릿하게 보입니다. 속임수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원화성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뭐 한두 달은 봐야 돼요. 한두 달은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둬야 된다. 다만 당장 내일 공략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꼴은 아니다. 적인 꼴은 아니다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대원전선이라는 종목 한번 봐볼게요. 대원전선. 우리한테 사실 좀 좋은 기억이 많은 종목들입니다. 이 노란색 띠, 이 6개 띠가 보이는데 이 6개 띠 안에서 뭐 6번 정도는 수익을 봤었던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좀 뭐 전력설비 그리고 구리 관련된 종목들 되게 뜨거웠어요. 구리 가격 폭등한다. 그리고 전력설비라는 것 자체가 AI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자연스럽게 따라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력설비고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밝다. 지금까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오늘 이렇게 레벨업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전력청 제품 샘플 테스트 진행 사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전력설비나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뭐 마냥 좋은 날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설비나 구리 관련된 섹터는 앞으로도 좋을 우상향할 섹터는 맞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이 대원전선에 좀 뭐랄까요, 개인기를 부렸던 날이다. 미국 전력청의 제품 샘플 테스트 진행 사실이 부각되면서 올라간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지켜볼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종목마다 끼가 있어요. 종목마다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은 주가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할 때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가 쭉쭉 뻗어나가는 모양을 자주 만들어내는 종목이에요.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 종목의 주가를 견인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일조를 한 게 누구냐, 좀 팔랑귀처럼 움직이는 개인이 아니라 이 종목 주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세력의 매집봉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종목이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봐도 된다. 내일 시장에서 중요하죠. 내일 시장에서 공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더 체크할 포인트를 체크하고서는 당장 내일 공략해도 유효할 종목이다. 사실 대원전선 관련해서는 우리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채널에서 별도로 이 종목 정말 좋다,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끼리 소통하는 공간에서는 더 지속적으로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 대원전선이에요. 어쨌든 그런 종목들 대원전선 강조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원전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두고 또 몇 가지 체크할 포인트들, 우리가 장 마치고 나서도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전날 미증시라든지 체크할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훑어보고서 이 종목 살펴보자, 같이 공략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를 뭐 제조하고 판매하고 수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범용 전기 수술 의료기기 실크로 미국 FDA 승인됐다라는 내용 나왔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해외 수출 비중 확대됐다,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주 호는 아닌데 나쁘진 않다. 그런데 일단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뭐 제약바이오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임을 좀 가져갑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하고 비슷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덤벼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덤벼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을 좀 그래도 좀 좋게 보느냐, 이 네 개의 일봉을 하나의 장대 양봉이다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의 장대 양봉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레벨업하기 시작한 이 라인,
이 시가 라인과 종가 라인의 가운데 선을 그었을 때 어때요?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에서 횡보했단 말이에요.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재료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고 주가 빵 하고 올라갔잖아요. 자, 우리가 항상 급등하는 패턴의 종목이다 라고 하는 그 요건을 명확하게 갖춘 게 역시나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는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매력적이고 오히려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료는 맞아요. 그런데 역시나 제약바이오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시세 흐름을 확 바꿔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이거는 제가 입 아프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텐데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제약바이오, 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투자 대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다른 투자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태여 좀 위험성을 안고서 덤빌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다만 뭐 돌파 라인도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의 기술적인 패턴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정석적인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나쁘지 않다. 공략해도 좋을 종목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미반도체 HBM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긴 해요. 우리도 많이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 한미반도체 HBM용 뭐 TC 본더 뭐 공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시장 점유율 65%나 차지하고 있다라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또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같이 이제 그 허재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게 한미반도체다 보니까 앞으로의 움직임도 뭐 좋을 거다. 우리가 좋게 전망할 수밖에 없는 종목은 맞죠. 다만 그런데 이 상승의 꼴이 있을 때, 이후로 그렇다 할 뭐랄까요, 급등과 강세 패턴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뭐 굳이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이 라인이 있기는 합니다. 이 라인이 있기는 하는데 역시나 조금 더 한미반도체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시장의 신뢰도는 높기는 한데 조금 더 거래량이 붙으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한 발자국 더 나가주는 시그널을 보여줬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역시나 현재 공략에도 기술적으로 썩 부족할 거는 없습니다. 돌파 라인 상단에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 라인 요 라인 돌파하면은 또 한번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긴 할 거예요. 나오긴 할 텐데 역시나 거래량이 좀 동반하면서 우리한테 그런 시그널을 줬더라면은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덤벼볼 텐데 나쁘진 않으나 뭐랄까요, 뭐 100% 아니 적어도 이제 한 90%의 확신을 가지고 덤벼야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한 70% 80% 정도의 확신밖에 주지는 않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한미반도체 너무 가진 재료가 좋잖아요. HBM,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TC 본더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내용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미반도체 역시나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두고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급락한 종목들 한번 좀 볼게요. HBM, HLB. 사실은 이때 재밌었죠. 이날 우리가 이제 시초가로 또 공략을 해가지고, 시초가가 아니었죠. 이 종목은 종가로 베팅을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화요일날 10% 넘게 수익을 좀 챙겼던 종목인데, HLB 이 무서운 파동을 우리가 견뎌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뭐 우리는 이후로 공략하기 시작했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HLB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HLB 뭐 어제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HLB 좀 속상해요. 일단 리보세라닙 이거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쳤다 내리쳤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그 하이로닉이라는 종목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약바이오가 그려주는 그림들이 그래요. 원래 그래요.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 리보세라닙
뭐 FDA 미팅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뭐 기대감 올려가고 뭐 이게 뭐 임상에서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몇 프로가 빠졌습니까? 뭐 거의 막 50% 가까이 빠져버렸죠. 50% 가까이 빠졌다 보니까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런데 또 다시 이제 흐름을 좀 좋게 만들면서 이제 올라가나, 이제 다시 좀 뭐랄까요, 시장에 쌓인 오해들을 좀 풀면서 상승해 보나라고 했더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5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33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했다. 이거는 뭐 투자자들 기망하는 거죠. 좀 상당히 속상합니다. 아무튼 뭐 이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10%나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HLB 공략했잖아요. 공략하고 이날 제가 이제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날 공략했어요. 공략하고 단기간에 수익을 좀 쟁취를 해냈죠.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제약바이오나 미용기기,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미용기기는 아니겠죠. 의료기기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좀 그렇게 너무 허황된 꿈을 꾼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현명하게 좀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좀 뭐 한방의 민족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어느 정도의 그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게 참 필요하겠다라는 걸 좀 깨닫게 해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사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HLB 전환사채 발행했고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뭐 등등을 보면서 추후에 좀 향방이 나오긴 할 텐데 아직 뭐 이 재료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확실한 해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역시나 뭐 다시 덤비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오릭 에너지라는 종목 좀 봐볼게요. 지오릭 에너지. 자, 지오릭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뭐 상승의 꼴은 좀 상당히 좋았어요. 상승의 꼴이 이때까지 상당히 좋았는데 내리 빠져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오릭 에너지라는 종목이 일단 뭐 하는 종목이냐, 지역 냉난방 시스템, 연료전지. 최근에 이제 삼성공주라는 종목이 정말 시장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슈퍼맨처럼 막 날아가고 있는데 지오릭 에너지도 그와 관련된 테마로 엮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일단 이 종목은 흐름 좋게 가다가 27일 내일 신주 13만 9천주 추가 상장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시장에 이제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은 해당 종목은 악재죠. 악재 그 재료가 터져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런 재료들은 보통 뭐 장 끝나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좀 두들겨 맞는 경우가 많은데 지오릭 에너지라는 종목도 뭐 유사한 이유로 신주가 추가 상장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 탄산 리튬 추출에 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미국 IRA 수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뭐 아예 이 종목은 쳐다도 보지 않아야겠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과대 낙폭 구간에서 반발 매수세, 뭐 단기적인 그림으로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두고서 살펴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 이루다라는 종목이에요. 이루다. 미용기기 너무 좋았죠, 이때까지. 이루다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화장품,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뭐 승승장구하는 모습 따라서 같이 잘 올라가고는 있었어요. 올라가고는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재료가 있어요. 클래시스라는 기업에 흡수 합병된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오늘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터 좀 나왔던 내용인데 참 주식시장이 재밌는 게 같은 재료로도 이 재료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같은 재료로 급등하기도 하고 또 주가가 급락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무서운데 시장에 그 나온 재료들 뉴스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이런 꼴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꼴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조심하자. 보면은요, 제가 오늘 급락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노란 띠를 그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좀 시장의 흐름 자체를 좀 타지 못하는 종목들이 시장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종목들이 꼭 악재 소스까지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지금 개별적인 종목에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급락했던 거거든요. 자, 진에어라는 종목도 봐볼게요. 진에어라는 종목, 뭐 이 종목은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대한항공 계열의 이제 LCC 저비용 항공사인데 이 종목도 오늘 뭐 4% 급락했습니다. 실적이 좀 하회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뭐 아무래도 요즘 뭐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를 하회하겠다라는 전망이 좀 나온 거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올라왔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 하회할 거다라는 그런 초치는 발언이 나와버리니까 무너져 버린 거죠. 자, 일단 진에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뭐 재료만 가지고 설명할 게 아니라 자, 상당히 좋은 교보제가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 버렸죠. 아래 꼬리 세우면서 역시나 이 종가는 해당 라인 안쪽에 좀 걸쳐 있긴 한데 장단기 2평 모두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장단기 2평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지금 아래쪽에 가격 라인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게다가 해당 종목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매도하고 있는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하고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탈락입니다. 탈락이다. 이런 차트, 이런 꼴을 좀 기억을 하자. 그 전에 바닥 찍고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쌍바닥 그 아래로 주가가 내려 빠져버렸기 때문에 좋은 꼴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오션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오션 지금 뭐 조선해운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의 흐름이 좀 좋았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새로운 기업 뭐 인수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지금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네요. 필리조선소 인수하겠다, 상선이나 뭐 방산 사업도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호주 방산업체 오스탈 인수하겠다, 흑자전환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내용들을 하는데, 지금 너무 공격적인 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좀 보입니다. 그 우려감은 어떻게 보는 거냐? 기본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시총이 상당히 큰 종목들은요,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오션 최근 들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기 2평, 단기 2평 그 아래로 지금 가격 라인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새롭게 인공호흡 해줄 수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고서는 좋지 않다,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선 그리고 이제 해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나쁘진 않은데 하나오션이 상당히 좀 절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해운 그런 이슈들을 다 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상승 반전의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차트의 꼴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을 기억하십시오. 이 라인 아래로 빠지면서 121일평까지 터치하고 또 121일평까지도 못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주가 좀 우수수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손절 전략은 제가 그어드린 라인 정도를 잡아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장중일기 시간을 통해서 10가지의 종목이나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면서 내일 시장 우리가 어떻게 좀 예단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도드라졌던 종목들, 그게 급등이든 급락이든 모두 다 관심 있게 살펴봐야지만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서 또다시 도드라지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 포착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오늘의 장중일기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